60대 넘으신 분들, 매일 아침 드시는 검은 콩 때문에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고 심하면 투석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교육자료와 국내 대학병원 진료 현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몸에 좋다고 믿고 오래 드신 검은 콩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70대는 젊을 때랑 몸이 달라요. 같은 음식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는 나이가 들수록 가파르게 늘고 65세 이상에서는 관련 이상 소견이 대략 3명 중 1명꼴로 보입니다. 서울의 몇몇 상급 종합병원, 신장내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는데 검사해보니 칼륨이 높고 인수치가 올라가고 소변 단백이 늘고 크레아티닌이 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장이 보내는 빨간 신호였던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신장은 망가질 때까지 조용하다는 겁니다. 간이 좀 안 좋으면 속이 불편하고 관절이 아프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신장은 한참 손상돼도 별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같은 습관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에서 수치가 확 나빠져요. 깜짝 놀라죠. 저는 오늘 검은 콩 자체를 나쁜 음식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예요. 검은 콩은 잘만 먹으면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고 식이섬유도 있고 포만감도 괜찮아요. 그치만 60대 이후 특히 고혈압, 당뇨, 만성 콩팥병, 부종,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는 분들은 먹는 방식이 생명줄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어떤 조합이 신장을 힘들게 하는지. 둘째, 왜 젊은 사람과 달리 60대 이후에는 특히 위험한지. 셋째, 검은 콩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비교적 안전하게 먹는 현실적인 방법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2단계 손질법까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어요. 혹시 최근 들어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다, 밤에 종아리가 자주 당긴다, 소변 거품이 예전보다 오래 남는다, 발목이 붓는다, 입맛이 떨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 붓는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게 뭐지 했다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병원 검사에서는 이미 신장 기능이 꽤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더 민감하게 보셔야 해요. 일단 왜 60대 이후에 검은 콩이 문제가 되기 쉬운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해요. 젊을 때는 필터가 촘촘하고 힘도 좋아서 어느 정도 부담이 와도 걸러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구체 여과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대략 40대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60대 이후에는 개인차가 크지만 확실히 여유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괜찮았던 음식이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몸이 달라진 겁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이 많고 칼륨과 인도 들어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칼륨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힘이 빠지거나 심하면 응급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인이 높아지면 피부 가려움이 심해지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뼈가 약해질 수 있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석회화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신장내과에서는 음식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검은 콩은 검은색이니까 신장에 좋다, 머리카락에도 좋다, 기운도 난다, 이런 민간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색과 상징이 의학적 안전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특히 매일, 많이, 그리고 잘못된 조합으로 먹는 순간 문제가 커집니다. 이건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계속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하면서도 의외로 위험한 조합. 검은콩과 우유를 갈아 만든 검은콩 라떼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정말 많이 드세요. 고소하고 든든하고 뼈에도 좋을 것 같고 약간 건강한 카페 음료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크게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신장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겐 이야기가 달라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초반 여성분이었어요. 골감소증 초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뼈 건강을 챙기려고 매일 아침 삶은 검은 콩과 우유를 함께 갈아 드셨습니다. 4주, 8주 이렇게 지나면서 본인은 건강해지고 있다고 믿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쯤 갑자기 옆구리 뒤쪽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줄줄 나고 토할 것 같고 가만히 누워 있을 수도 없어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CT를 찍어보니 요관에 결석이 걸려 있었고 신우 쪽도 부어 있었습니다. 보고 진짜 놀랐어요. 물론 신장 결석은 여러 원인이 있어요. 수분 부족, 체질, 다른 음식, 약물, 대사 문제까지 다 봐야 합니다. 그치만 이분의 경우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우유와 검은 콩을 거의 매일 같은 방식으로 드셨고 거기에 물도 충분히 안 드셨어요. 검은 콩 껍질과 콩류에는 피트산 같은 성분이 있는데 이런 성분이 미네랄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우유 속 칼슘, 전체 식단의 수산염, 수분 부족이 겹치면 결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더요. 핵심은 이겁니다. 검은 콩 라떼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60대 이후 결석 병력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소변량이 적거나 물을 잘 안 드시는 분이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건 분명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유를 넣으면 더 완전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엔 뼈에 좋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장에는 부담을 더 얻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침 공복에 빠르게 마시면 포만감은 오지만 내 몸 상태를 무시한 방식이 될 수 있어요.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많은 집 냉장고에 들어있는 반찬, 콩자반입니다. 특히 달콤하고 윤기 흐르게 졸인 검은콩 반찬, 이거 밥도둑이죠.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는 밥을 조금 줄이고 대신 콩을 많이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밭에서 나는 고기니까 몸에 좋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치만 설탕, 물엿, 진한 간장으로 오래 졸인 콩자반을 매일 많이 드시는 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가 봤던 60대 후반 남성분은 당뇨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계셨는데 혈당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검은 콩이 혈관 청소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나서 아예 큰 통으로 콩자반을 만들어 식사마다 넉넉히 드셨습니다. 대략 3개월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눈이 뿌옇고 다리가 붓고 저녁이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아침에도 몸이 무거워서 병원에 오셨죠. 검사했더니 크레아티닌이 이전보다 1.5배 가까이 올라 있었고 소변 담백도 악화돼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검은 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설탕과 물엿을 많이 넣고 높은 온도로 오래 졸이면 당화산물, 그러니까 AGE라고 부르는 성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당뇨 합병증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물질이에요. 혈관을 늙게 하고 염증 반응을 키우고 미세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미세혈관 덩어리라고 봐도 될 정도라서 이런 변화에 아주 민감해요.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이미 신장 미세혈관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달게 졸인 콩자반을 건강 반찬이라고 믿고
매일 많이 드시면 단백질 부담, 당 부담, 나트륨 부담이 한꺼번에 올 수 있어요. 간장까지 많이 들어가면 붓기와 혈압에도 안 좋습니다. 결국엔 좋은 콩을 나쁜 반찬으로 바꿔 먹는 셈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략 당뇨가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식단에서 염분과 당 조절이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병원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큰 방향은 비슷해요. 그런데도 반찬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세요. 어머, 이게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밥숟가락으로 몇 번 퍼먹는 작은 습관이 하루하루 쌓여서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가 더 흔합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검은 콩가루 또는 살짝 볶아 탄 물에 타 마시는 방식이에요. 시중 제품보다 집에서 만든 게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충분히 익히지 않은 콩가루, 생가루에 가까운 형태, 또는 볶는 시간이 불충분한 상태는 매우 조심하셔야 해요. 경상도에 사시는 60대 남성분 사례가 떠오릅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신장에 좋다는 민간 정보를 보고 생검은 콩을 갈아 매일 아침 큰 컵으로 드셨어요. 몇 달 지나고 나서 소변에 거품이 심해지고 속이 메스껍고 밥맛이 없어지고 구토까지 생겼습니다. 단순한 위장 문제인 줄 알고 참으셨대요. 그런데 검사하니 급성 신손상 소견이 있었고 요독 관련 수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왜 이런가요? 콩류에는 렉틴, 트립신 억제인자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가열로 줄여야 해요. 덜 익힌 콩은 소화에도 부담을 주고 장을 자극하고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신장이 약한 분은 이런 스트레스도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한 맛만 생각해서 살짝 볶거나 날것에 가깝게 갈아 먹는 건 절대 안전한 건강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많은 분들이 콩가루는 부드러우니까 소화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엔 저도 그럴듯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입에서는 부드러워도 신장 입장에서는 꼭 편한 음식이 아닙니다. 가루 형태는 빨리 많이 먹기 쉬워요. 양 조절이 무너지고 내가 얼마를 먹는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위험한 패턴을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유와 갈아 마시는 검은 콩 라떼. 둘째는 설탕과 물엿을 많이 넣은 콩자반. 셋째는 충분히 익히지 않은 검은 콩가루입니다. 혹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바꿔 먹어야 하는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해결책입니다. 근데 제가 무작정 많이 드시라고도 누구나 다 드셔도 된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신장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EGFR, 혈중 칼륨, 인 소변 단백, 혈압, 당뇨 여부에 따라 식단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비교적 안전성을 높이는 일반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좋고, 이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은 담당 의사나 영양사 지침이 우선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안전 원칙은 양보다 손질입니다. 검은 콩을 그냥 씻어서 바로 삶는 분들 많으시죠. 그치만 60대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걱정되는 분들은 12시간 정도 충분히 불리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칼륨과 인, 일부 수용성 성분이 물로 빠져나갈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부담을 줄이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대략 6시간보다 12시간 쪽이 더 낫다고 보는 설명이 많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일단 깨진 콩, 곰팡이, 냄새나는 콩, 오래된 콩은 골라내세요. 그 다음에 콩 부피의 3배 이상 되는 물에 담가 두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저녁에 담가서 아침에 쓰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불린 물은 아깝다고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물에는 빠져나온 성분이 녹아 있을 수 있어요. 버리셔야 해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충분히 헹궈주세요. 약간 귀찮아도 이 과정이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엔 그냥 불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헹구는 과정까지 해야 전체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이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안전 원칙은 열린 냄비에서 충분히 삶는 겁니다. 압력솥만 맹신하지 마세요. 압력솥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치만 첫 끓임에서 거품과 일부 성분을 걷어내고 필요하면 한번 물을 갈아주는 과정이 들어가면 심리적으로도 실제 조리상으로도 더 낫습니다. 불린 콩을 넉넉한 물에 넣고 끓이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올라오는데 그걸 걷어내고 중간에 한번 물을 버리고 새 물로 다시 삶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어요. 특히 신장에 민감한 분은 이런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삶는 시간은 콩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충분히 익어 속까지 부드러워질 때까지 가야 해요. 젓가락으로 눌렀을 때 쉽게 으깨질 정도요. 덜 익은 고소함보다 완전히 익은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이건 바꾸셔야 해요. 세 번째 안전 원칙은 함께 먹는 재료를 바꾸는 겁니다. 우유 대신 무엇이 좋냐고 많이 물으세요. 신장 기능이 괜찮고 결석병력도 없고 전체 식단 조절이 되는 분이라면 소량의 우유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치만 60대 이후에 신장 걱정이 있거나 결석병력이 있다면 매일 검은 콩과 우유를 갈아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차라리 삶은 검은 콩을 소량만 반찬처럼 드시거나 부드럽게 으깨 다른 저염 식단과 곁들이는 쪽이 낫습니다. 그리고 콩자반처럼 달게 조리는 방식은 횟수를 줄이세요. 꼭 드시고 싶다면 설탕과 물엿 양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간도 약하게 하셔야 합니다. 윤기 나는 달콤 짭짤한 맛이 중독성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윤기가 몸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차라리 콩자반 한 통을 만들어 오래 먹는 방식보다 소량을 삶아서 며칠 안에 담백하게 드시는 쪽을 권하고 싶어요. 특히 당뇨 있는 분은 더요. 네 번째 안전 원칙은 시간대입니다. 이것도 의외로 중요해요. 밤늦게 짭짤한 반찬으로 콩을 많이 먹고 자면 갈증도 나고 수분 섭취 패턴도 꼬이고 다음날 아침 몸이 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낮 시간, 활동량이 있는 시간에 소량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분산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부전이나 투석 전 단계처럼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은 예외예요. 이런 분은 반드시 병원 지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식초 이야기를 꼭 드릴게요. 이건 만능 비법처럼 과장하면 안 되지만 삶은 검은 콩을 소량의 식초에 살짝 버무려 먹으면 짠맛을 덜어도 맛이 살아나고 단맛을 과하게 넣지 않아도 풍미가 납니다. 결국 설탕과 간장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어떤 분은 식초가 독성을 완벽히 없애준다고 믿는데 그건 과장입니다. 그치만 양념을 바꾸는 데는 꽤 현실적인 도구예요. 즉, 식초 자체가 마법이라기보다 나쁜 조리 습관을 줄여주는 보조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어떤 분은 그럼 검은 콩을 아예 끊어야 하냐고 물으세요. 꼭 그렇진 않아요. 신장 기능이 정상에 가깝고 칼륨 수치가 문제 없고 결석 병력도 없고 당뇨 조절도 괜찮다면 소량의 삶은 검은 콩을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일 많이 특정 조합으로 내 상태를 모른 채 드시는 거예요. 핵심은 정답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하는 게 검사예요. 특히 60대 넘으셨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가족 중 신장병 있는 분이 있거나 최근 부종이나 소변 변화가 있다면 최소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는 받아보셔야 해요. 크레아티닌, EGFR, 혈중 칼륨, 인, 소변 단백, 알부민요 이런 기본 항목만 봐도 방향이 잡힙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은 초기에 모르고 지나가는 비율이 꽤 높아요. 일부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본인 상태를 모르고 지낸다고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증상만 믿으면 안 됩니다. 피부 가려움이 있어도 건조한 줄 알고 넘기고, 다리 붓기가 있어도 혈액순환 탓으로 넘기고, 소변 거품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봐요. 그런데 그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수치로 돌아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이거 듣고 진짜 충격받으실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들 중에도 평소에는 별일 없었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검은 콩은 무조건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그치만 60대 이후에는 신장 노화, 당뇨, 혈압, 결석 위험, 칼륨과 인대사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해요. 그래서 우유와 갈아 마시는 습관, 달게 졸인 콩자반을 매일 많이 먹는 습관, 충분히 익히지 않은 콩가루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12시간 불리고 불린 물은 버리고 충분히 헹군 뒤 열린 냄비에서 푹 삶고 달고 짜게 만들지 말고 소량만 드시는 쪽으로 바꾸셔야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미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거나 혈중 칼륨이 높다는 말을 들었거나 투석 직전 단계이거나 소변량이 줄어든 분은 인터넷 건강식보다 담당 주치의 지시가 무조건 먼저입니다. 남이 좋다더라, 방송에서 그랬다더라. 이런 말은 내 몸의 수치를 이기지 못해요. 솔직히 건강 정보는 참고일 뿐이고 치료는 개인 맞춤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침마다 검은 콩 라떼를 드시던 분, 콩 자반을 건강 반찬이라고 믿고 많이 드시던 분, 집에서 만든 검은 콩가루를 물에 타 드시던 분, 아마 마음이 철렁하실 수 있어요. 그치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돼요.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약을 하나 더 먹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조합을 끊고 내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제일 현실적입니다. 주변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친구분들 중에 검은 콩을 매일 챙겨 드시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60대 넘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밤에 다리 붓는 분들, 소변 거품 있는 분들에겐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몰라서 계속 드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검사받고 습관을 바꾸면 그걸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할게요. 몸에 좋다는 음식도 내 신장이 약해져 있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검은 콩을 드시더라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오래가는 방향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100세까지 자식에게 짐되지 않고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 챙겨 먹는 삶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혹시 최근 피부 가려움, 다리 붓기, 소변 거품, 밤에 쥐나는 증상이 있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검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조합, 우유와 갈아 마시는 검은 콩, 달게 졸인 콩자반, 덜 익힌 검은 콩가루, 이건 오늘부터라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건강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